안녕하십니까. 30대 직장인을 위한 재테크 채널 부천어천TV의 신주임 정대리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추석을 끝나고 월요일까지 휴가를 보내고 와서 9월 17일 화요일입니다. 네, 9월 17일 화요일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가 저희가 9월 12일 추석 전날에 한 학생으로부터 문의가 온 거예요. 저희가 2호점 한 자리가 공실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2인실 자리. 때마침 그 학생도 빠르게 쉐어하우스에 입주를 하고 싶은 니즈가 있었고 저희 쪽도 한 자리 공실이 있어서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만실이 된 이유와 만실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학기 쉐어하우스 문의가 너무 적었습니다. 근데 진짜 감기 걸려가지고 내 목소리가 잘 안 들리네요. 목이 좀 쉬신 것 같습니다. 입주 문의가 많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거의 한 2, 3주 동안 거의 아예 문의가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2학기가 너무 힘들었고요.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저희도 이제 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9월 12일이옵니다. 네, 9월 12일 날 저희한테 입주 문의가 왔었는데 학생이 조금 급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저도 지금 운전해서 이제 시골에 내려가고 있는 길이었는데 학생한테 이제 연락처 알려달라 그래가지고 통화를 좀 많이 했어요. 통화를 해보니까 인천에 살고 있었고 추석이 끝나는 일요일에 이제 입주를 해서 월요일부터 학교를 거기서 다니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저희한테 문의를 했었고 저희도 이제 이 친구를 놓치게 되면 2학기가 공실로 계속 간다는 부분을 알았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학생을 많이 잡으려고 저희가 노력을 좀 했었습니다. 처음엔 6개월 계약, 기본이 6개월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다만 이제 월세를 월마다 10,000원씩 할인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5개월로는 안 되겠냐고. 그 5개월로 그냥 안 되냐고 물어본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들어오는 입주 시기가 이제 9월 중순이다 보니까 6개월로 계약을 해버리면 나중에 그 입학 시즌 자체를 좀 놓쳐버리게 되는 거니까 이 친구가 자기도 5개월로 해서 나중에 만약에 나가게 되더라도 새로운 친구를 받아서 입주할 수 있는 시기를 맞추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합리적으로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충분히 뭐 거절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사실 그게 맞으니까 그래가지고 5개월로 계약하기로 했고 월마다 10,000원씩 할인을 해서 29만 원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계약을 하고 돈을 받았고요. 일요일날 입주를 한 상태입니다. 네, 이게 그 학생도 보고 연락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저희가 지금 또 한 번 중요성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블로그 관리의 중요성인 것 같아요. 단지 입주 시기에만 맞춰가지고 블로그에 뭐 입주자 모집만 올려서는 안 된다는 걸 또 한 번 요번에 느꼈고 저희가 학생들을 모집하는 시기가 이번 2학기 때 길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판 자리 정도 포기를 한 면도 있었는데 그래도 민우 선배가 꾸준히 그 관련 블로그에 대한 포스팅을 올리면서 그게 저희 쉐어하우스 심포가 상위 노출이 됐고 그래서 학생이 급하게 찾다 보니까 저희 쉐어하우스 한 자리 공실이 눈에 띄었고 바로 연락이 오게 된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 포스팅이라는 게 사실 귀찮은 일이고 저도 그렇게 글을 잘 쓰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어떻게든 저희가 블로그 포스팅을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요번 2학기 때는 솔직히 말하면 많이 하지 못했어요. 저희가 그만큼 시간도 없었고 2호점 3호점 꾸미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거기 내부 사진 올리고 그런 것만 중점으로 하고 이제 입주자 모집에 대해서만 글을 많이 올렸었는데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이나 시설에 대한 안내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저희 이제 입주한 학생들이 거기서 생활하면서 브이로그 같은 그런 것도 좀 올리고 동호 씨가 주말에 애기들 데리고 어디 이렇게 놀러 갔다 온 그런 일상적인 얘기 그리고 지금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피드백을 하고 학생들 쉐어하우스에 저희가 가서 보수를 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블로그에다가 좀 홍보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3호점에 대한 소개 영상을 제가 찍었었잖아요. 그 영상을 블로그에 올려놓기는 했는데 사실상 그거에 대한 조회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게 쉐어하우스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나머지 일상에 관련된 것들도 평소에 좀 많이 올려서 블로그에 대한 그런 노출이랑 조회수가 꾸준히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지 내년 1학기나 2학기 때 우리가 광고를 하더라도 노출에서 뒤처지지 않고 결국에는 평상시에도 좀 꾸준히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선배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유튜브 3호점 내부 사진을 저희 블로그에 올렸어요. 확실히 학생들이 찾는 시점이 아니다 보니까, 시기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 뭐 조회수가 많이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런 영상들을 꾸준히 올리면서 굳이 학생들 아니라도 그런 뭐 쉐어하우스에 관심 있거나 아니면 부모님들도 보실 수 있잖아요. 그분들이 꾸준히 봐주시면서 어느 정도 조회가 되고, 평소에는 나중에 대해서는 학생들 모집 시기에는 학생들이 또 이제 많이 조회를 할 거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블로그를 항상 꾸준히 상위 노출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저희가 지금 1호점에 5자리, 2호점 4자리, 3호점 4자리, 결국에 저희가 원하는 그 만시를 이뤘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면서 제가 아침마다 이나대 쉐어하우스라고 블로그를 최신글 검색한다고 했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똑같더라고요. 그 4명으로 해서 아파트 쉐어 하신 분이 계시는데 아직도 1인실, 2인실이 안 나가고 있어요. 가격이 그분이 너무 안 나가다 보니까 단기로 해서 1인실이 지금 막 20만 원까지도 내렸는데 안 나가요. 노출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수요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정말 운이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게 더 괜찮은 1인실을 갈 수도 있고 저희보다 더 나은 쉐어가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우리한테 연락이 와서 지금 저희와 계약을 하게 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좀 운이 좋다고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머니께서도 이번에 제가 시골에 내려가서 다시 한번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어머니께서 진짜 새벽마다 아주 그냥 기도를 엄청 하시더라고요. 진짜 내가 요번에 추석 때 내려가서 요 집이 지금 나갈 것 같다, 계약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엄마가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나갈 거라고, 엄마가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그래서 그 학생이 이제 부모님이랑 얘기해보고 연락을 준다고 했는데 은근히 좀 진짜 나갈 것 같은 그런 믿음?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런 게. 그게 저희한테 맨 처음에 저희 플러스 친구로 해서 학생이 연락이 왔고, 선배랑 저랑 피드백을 주면서, 선배가 시골에 내려가고 있는 도중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을 못 하잖아요. 선배랑 저랑 얘기해서 제가 집에 있으니까 계약서를 작성해서 바로 그 학생한테 보내고, 그러면서 정말 선배 어머니의 기도와 저희의 뭐 블로그 노력, 이 모든 게 잘 합쳐져서 정말 저희가 보기에는 정말 기적인 것 같아요. 시기를 놓쳤지만은 다른 쉐어하우스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연락이 오고, 그 학생이 바로 그날 결정을 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입금을 하고, 그 주 15일이죠. 주말에 방문을 해서 자기 짐을 세팅을 하고 월요일부터 이제는 학교를 나가게 되었거든요. 번외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그 예전에 저한테 쉐어하우스 문의 오셨던 분이 있었잖아요. 그 한 자리가 공실이었던 그 아주머니. 결국에 제가 추석 때 한번 연락을 해봤었는데 만실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정말 축하드리고요. 근데 이제 그 만실을 채울 수 있었던 부분이 뭐였냐면,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에어비앤비로 채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직장인들 수요가 좀 있어가지고, 에어비앤비는 그 일반 쉐어보다 하루하루 단위로 이제 계산을 때리기 때문에 좀 가격이 좀 더 비쌉니다. 결국에 한 달 단위로 내놨다가 안 돼서 2주 단위로 내놓고 입주자 모집을 한 거죠, 직장인 상대로. 그러니까 결국엔 학생과 직장인이 같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결국엔 답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원을 채웠고, 2주를 받더라도 보통 저희가 쉐어할 때 한 달에 30만 원으로 따지면 하루에 10,000원이잖아요. 근데 에어비앤비는 보통 하루에 2만 원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2주만 받더라도 한 달치를 뽑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자주자주 그런 입주자가 바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수익이 그만큼 더 클 수도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든 거고, 그분께서 평소에도 에어비앤비를 조금 이렇게 이용을 하셔가지고 그런 플랫폼에 적응하는데 거부감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도 지금 공실이 하나 인하대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일반 월세 있잖아요, 570짜리 집이 입주 시기가 좀 늦었고, 거기 집을 보러 왔던 친구들이 결국에는 뭐 햇볕이 잘 안 들어온다는 이유로 계약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석 때 제가 그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저기를 에어비앤비로 그냥 돌려볼까 하고 계산을 때려봤는데, 저기가 일반 쉐어가 아니라 75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집이다 보니까 하루에 25,000원 정도씩 계산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3만 원이 넘어가고 하면 금액이 또 너무 비싸지고 하니까 결국에 25,000원이나 그 정도로 해야 되는데, 그 정도 돈 하고 인터넷 넣어주고 이불 사주고 안에 청소시키고 뭐 하면 결국에는
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아까 그 아주머니가 만실을 채웠고 학생 샤워에 대한 불안감은 아직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앞으로도 그런 샤워를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계속 만실을 이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선배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을 채운 데는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혀 생각도 못했던 에어비앤비를 해서 그렇게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고, 블로그 포스팅 기본이고 뭐 커맨스테이도 있고, 여러분 여러 가지 플랫폼을 활용해서 입주자를 모집해야 되는 거는 맞고요. 좀 더 본인들이 찾아보고 알아보면은 좀 더 학생들을 모집할 수 있는 여러 플랫폼이 많으니까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알아보시다 보면 정말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저희가 정말 만실에 대한 기쁨, 또한 그 만실을 이뤄진 과정, 블로그 포스팅의 중요성, 그리고 선배 어머님의 기도, 이 모든 게 조화가 돼서 이렇게 만실에 대한 기쁨을 영상으로 남기고 있는데요. 정말 2학기 때 수요에 관련해서는 꼭 체크를 하시고 쉐어하우스 오픈하실 때 그 점을 염두에 두고 꼭 오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영상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좋았다면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 눌러주십시오. 예,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한번 마지막 멘트도 잘 짜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